다음은 마지막 소식인데요. 박정훈 대령 관련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나왔습니다. 안보실의 독촉. 김태효라는 거죠. 네, 최상병이 순직한 당시 국가안보실이 전방위적으로 수사자료 확보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국가안보실이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는데요. 박 대령이 거부하자 안보실은 해병대 사령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자나 메모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안보실이 개입했다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정농단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확실한 고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이종섭에서 끊었어야 돼. 이종섭이 그냥 대통령한테 욕 처먹고 그래서 지가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작전 참모 하나가 지가 알아서 별 하나짜리가 별 3개 사령관 압박한 걸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군인이 아니에요. 안보실은 국가안보실은 군인을 통한 직접적인 명령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접 장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담당관한테 안보실 국방비서관이라는 놈이 압력을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직권남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거든요. 대통령 직속 참모기관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수사에 개입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윤석열이 나는 몰랐는데? 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모질이 되는 거고요. 윤석열의 명령을 받고 안보실이 실제 수사하고 있는 담당자를 압박했다, 기관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무조건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건의 고속도로하고 이 건이 윤석열을 확실하게 탄핵시킬 수 있는 킬 포인트다 그랬는데 지금은 디올 게이트까지 보태졌기 때문에 이 3가지가 그냥 윤석열은 내려놔야 될 상황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 몇 년을 차고 들어가 넘쳐. 있어야 돼. 그래서 왜 8월 9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 8월 9일이었을까요? 그거는 병이 8월 8일까지 휴가였거든요. 가기 전에 그런 거지. 야, 휴가 갔다 오기 전에 정리해놔. 왜냐면 그래서 휴가 갔다 오기 전에 요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해병대 수사 이쪽에다가 압력을 막 넣은 거야. 근데 이상하지? 예전 같으면 넣으면 이게 맥혀야 되는데 오씨 기껏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별도 안 달린 대령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나 못합니다라고 버틴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처음에는 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빠를 줄 알고 했는데. 네. 서울의 봄에 이런 캐릭터 나오지 않나요? 정혜인 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딱 그 캐릭터 아닌가요? 근데- 박정훈 대령. 그러니까 버텨버리니까 야, 왜 말 안 듣는 거야? 라고 사령관을 조진 거고 네. 처음에 사령관도 얘기를 했는데 못합니다라고 보니까 못하겠다는데요? 이렇게까지 보고를 했단 말이야. 해병대 사령관도. 그러면 이 정도면 포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무리하게 직위해제를 시켜가면서 항명죄를 엮어가면서 결국 경찰에 집어넣었던 기록을 단독으로 빼와버렸다는 얘기야. 검사들까지 전화했다고 하니까 전방위로 다 동원한 겁니다. 지금. 검사, 경찰,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하나의 뜻을 꺾기 위해서 뜻은 못 꺾었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갖고 오고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전 청취를 하려고 하고 이 모든 시도들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압력에 박정훈 대령이 굽히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해임했다고 해요. 네, 이 보직 해임 처분서를 보면 심의위는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 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 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하던 업무와 관련해서 손을 떼고 그 당시 동료나 선후배나 주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적으로 박정훈 대령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억지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조작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을 거거든. 같이 했던 수사관들이나 이 박정훈 대령 밑에 있던 사람들을 압박을 넣으면서 회유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임성근 1사단장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까지 조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임성근이 뭐길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와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고라고 생각해. 도대체 임성근이 왜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우린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저들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이거는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임성근이 꼭 필요한 거야 얘네들은. 아니, 그러니까 임성근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얘들은 그냥 늘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어. 야, 우리 사람 누구 하나 걸렸어? 야, 나 얘는 그 빼내. 이게 별일이 아닌 거야.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원래는 군대라고 하는 게 말만 하면 자동으로 팍팍팍 돼야 맞는 거거든. 상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 검찰에서도 내가 검찰총장 할 때도 야, 그 걔는 빼. 그러면 당연히 빼는 거였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지 하는 일들을 그냥 걔들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게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임성근이 필요하냐. 지금 임성근을 합참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거를 무마해갖고 해결을 해주고 합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 이게 합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상 합참 안에서 해병대를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 해병대를 주물른다고 하는 거를 나는 일종의 예전에 공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광주 참변을 일으켰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병대를 악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거야. 왜냐면 현재 경찰력만으로는 지금 국민들의 분노나 어떤 시위나 아니면 어떤 행동들이 일어났을 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궁을 동원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전방병력을 빼거나 다른 일반적인 그 병과가 있는 병력을 이동시키면요 티가 나요. 근데 해병대는 작전에 의해 가지고 이게 늘 예비돼 있는 거잖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륙 업무라든지 또는 대테러나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예비하고 있는 부대니까 움직이기가 유리하다는 거야. 고정적인 작전이 없어. 스케줄이 없어. 늘 대기와 훈련이 해병대의 기본이기 때문에 해병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얘네들이 후리 없이 동원하기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척 울적하고 힘든 소식들만 또 전해드렸는데요.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듣고 알고 여기에 맞춰서 대비해서 준비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우리가 다시 똑같이 당하진 않는다라는 그렇지. 희망을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맨날 민주정부 잡아서 실컷 잘해놓으면은 다시 이 보수 극우들이 잡아가지고 나라를 후퇴시켜놓고 이걸 또 되돌리면 얼마나 고생.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 시민들이 깨어났다는 사실이고 그 깨어남의 정도가 점점 농도가 짙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짜증이 나지만 일단 이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시민들도 참 많아졌고 동시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하필이면 이때 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단순히 옛날에 그랬대의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기시감이 드는데 똑같은데? 네,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예전에 전두환이 했듯이 박정희가 했듯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의 시민들과 지금의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 현재 식물 상태입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안 나타나고 통제권을 잃은 걸로 보여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안 하면 대통령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디올 게이트에서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명이 안 통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2인자, 3인자를 꿈꾸는 애들끼리 지네들끼리 치고받다가 분열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조직이란 게 그런 거거든. 야, 이게 공동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탄핵 가기 전에 스스로 하야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하야에서 망명 갈 거라는 네. 사람도 있고. 맞아요. 지금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지금 안 있는 죽으려면. 상황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단순하게 탄핵당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거나 정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예.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그거밖에 네. 없다는 얘기. 방법은 지금 하야하고 튀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얘네들이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배신자와 도망자와 그리고 그 안에 희생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공간이가 내가 보기엔 개인적인 판단으로 튀었어요. 이렇게까지 뭐 국회의원들이 밀어주려고 하고 그 전까지 얘기 없다가 튄 거 이상합니다. 지금 갑자기 자승 스님이 사망하게 된 것도 이상하고요. 검찰총장 사우디 갔어요. 네. 한동희 사우디가 갔어요? 아니 검찰총장이. 아, 검찰총장? 이원석. 네. 이원석이 왜 사우디를 가는지 모르겠네요. 압수수색하러 갔을까요? 네. 아무튼 얘네들 내부적인 파열음이 주말에 강력하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월요일 뉴스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주말- 사우디 반부패청하고 업무 협약을 예정하러 이원석이 사우디로 갔다. 정말 가짜는 일입니다. 나를 탄핵하라 하더니 네. 도망가 버렸네. 아니, 저는 갑자기 별난 생각이 들어서요. 이원석이 검찰총장을 갔잖아요. 검찰총장이 사우디를 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얘들이 만약에 망명을 한다면은 어느 나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서구화된 나라에 망명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죠. 민주화되고. 아니죠. 그런 나라들에 그럼요. 가면은 야, 저 독재하려다가 쫓겨난 저 나쁜 놈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될 욕먹지. 거고 그럼요. 플러스 거기 있는 우리 한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한인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사법 운영이 안 곤란한 언론이 장악된. 그렇죠. 장악된. 있는 독재 국가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독재 국가로 가되 독재 국가로 가되 그 안에서 누릴 건 또 다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북한이 디올 사태도 일으키고 했으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으로의 태영호를 앉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아무튼 예, 저는 그런 별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